자, 이틀 전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에 끝내 사의를 표명했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오전에 비공식 퇴임식을 마친 뒤에 검찰을 떠났습니다. 퇴임식 앞두셨는데 소감 부탁드립니다. 항소포기 전달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소포기 정말 후회 없으실까요?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퇴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소포기 전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저희가 아직 퇴임사를 못 받았는데 각 주요 내용 한 번만 말씀해 잠깐 주시겠어요? 사퇴하시겠습니다. 예. 자, 비공개 퇴임식이었습니다. 노만석 대행은요, 언론 앞에서는 특별하게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 다른 언론 앞에서 했던 넉 달이 4년 같았다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공개된 퇴임사를 보면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일단 어느 정도 쏟아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대충 보면요. 검찰청 폐지하는 것에 몰두한 이런 답답한 상황이 지속됐었다.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난다. 검사 징계 등 논의는 멈춰주길 바란다. 검찰 구성원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고 항명으로 보는 시각은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직무대행으로서 사실은 없어질 운명에 처해 있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얼마나 괴로운 마음이었겠습니까? 네. 아마 이번에 항소 포기는 결국은 노만석 대행은 다 밝혔습니다. 본인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애초에 본인이 결정했다면은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과의 논의도 불필요했겠죠. 근데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 이르렀을 때는 결국은 윗선의 개입,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전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거기에 수사지휘권 발동하시오 이렇게 마치 항명처럼 비춰질 수 있는 저항을 했을 경우에는 또 본인이 지금 이끌고 있는 검찰의 앞으로의 운명, 또 지금 소속되어 있는 검사들의 운명, 지금 민주당이 어마어마하게 상당히 지금 거의 검사들 숙청에 가까운 그런 보복의 법안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 노만석 대행이 하고 싶은 말은 이쯤에서 멈춰달라. 어차피 없어질 검찰이고 어차피 이제 검사들도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마당에 더 이상 이 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마지막 항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언론인을 만난 노만석 대행 이렇게 말했죠.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가 없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쪽이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법무부가 아니냐? 아니면 그 윗선이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에 대해서 저쪽은 법무부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법무부에서는 지우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그거는 법무부에서 지우려고 한다는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하는 건 없고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야인이지 않습니까? 야인은 야인대로 좀 놔두십시오. 어떤 요구를 법무부에서 받아서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조금 다음에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심정만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검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심정이에요. 정치권에서 검사들 반발을 자꾸 언급을 하면서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 입을 꾹 닫고 있었던 노만석 대행이 한마디 한마디씩 다 모아보니까 꽤 많은 말을 했더군요. 일단 언론 인터뷰에서 공직자는 벼슬 거두어지면 뒷말 없이 떠나야 한다라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현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다, 결이 다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다른 언론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윗선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다를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죽을 때까지 싸우거나 아니면 수용을 하거나. 그러나 내가 그걸 수용하는 순간, 윗선의 의견을 수용하는 순간 그건 내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까지 쏟아지는 이 비난과 책임을 본인이 다 안고 가겠다는 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좀 하시지 않는 것이,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그 말씀의 진정성을 느끼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난 일주일 동안 노만석 집권 대행, 전 대행께서 너무 많은 말씀을 쏟아내셨고 그 말씀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라는 것, 그것이 결국 오늘의 이 검찰 조직이 노만석 대행은 지키고자 했습니다만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지는 그런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노만석 대행께서 검찰에서 지금 스스로 책임지고 어떤 이 항소 포기, 항소를 자제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판단의 주체는 본인이었다라고 했던 최초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는 듯한 말씀을 돌려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그 과정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나왔고 그 해석들을 주워 담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됐다, 이렇게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그 검찰의 항소 자제, 항소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한마디면 충분했을 얘기를 너무나 많은 얘기를 남겨놨고 그 과정들이 앞으로 이 검찰의 큰 숙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은요, 연일 정부를 향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노만석 대행이 사의를 밝힌 후에는 그 다음은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제명인의 가족이 되어야만 살아남는 동물 농장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가 예견되는 사건이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노만석 대행이 어제 외압의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저쪽은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고, 결국 이것은 대통령실의 개입 그리고 정성호 장관의 강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께 요구합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지난 9일 시민단체가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6명을 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대행, 그리고 심지어는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장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에 경찰은 조사에 착수를 해야만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고발 대상들을 보면 초고위직 간부들이거든요. 과연 경찰이 지금 이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더군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 앞에 과연 누가 고개를 들고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검찰의 항소 포기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이 대통령실과 법무부, 이 현재 사정기관의 권력들이 막강하게 수사기관들을 틀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뻔히 그동안 해왔던 선례대로라면 누구든 당연히 항소 결정을 내렸을 사안에 대해서 유독 이번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아마 경찰이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떤 명명백백한 수사를 하긴 좀 어려울 것입니다. 소환조차도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사건일 겁니다. 앞으로 어떤 다음 권력이 창출되거나 정권이 바뀔 경우에는 결국은 이 사건은 또 수사가 될 것이다. 아마 예견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이어져 왔던 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제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1%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 때보다 5%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6이었는데 61로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기록한 건 9월 초 이후에 2달여 만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발표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또 조사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9%로 나타났는데요. 조금 꺾여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혹시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이 정도의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뭐 일정 부분 포함이 되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전혀 없다라는 점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야당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마치 전사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서 이재명 대통령실까지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이 설령 영향을 줬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보다 저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의 변화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지금 이런 국면들이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대통령과 관계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검찰의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 과연 이 외압이 존재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많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